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 운영위원장 강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오경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정강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여름은 전국적으로 장마가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우리 거제시 또한 곳곳에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피해 중 가장 큰 피해로 꼽히는 것이 바로 국도 14호선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도 14호선에 도로 균열이 일어나 교통차단과 안전진단 및 복구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8월 15일 연휴 기간에 극심한 교통체증과 불편을 유발했습니다. 특히 국도 14호선 계룡산 교차로 쪽 등산로 다리 아래 부분 사유지에서도 균열과 심화 현상이 이어졌으며 추가 붕괴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로 위쪽 물 흐름을 잡지 못한 채 시공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지주들은 토사 유출이 지속되고 있고 슬라이딩, 즉 붕괴와 균열이 이어지는 이 일대가 도로공사 전에는 없던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 붕괴 위험이 우려되는 지점은 고현동 산 60번지 외 6필지, 고현동 산 68-1번지, 장평동 산 20-40번지 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첫째, 국도 14호선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국도 14호선 공사 당시 국비, 도비, 시비가 얼마나 투입되었으며 현재 국도 14호선의 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계룡산 교차로 주변 사유지들의 침하 현상에 대해 몇 차례 민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인지하고 있었는지 질문드립니다. 이 도로 건설 당시 주변 환경 등을 제대로 고려했는지, 공사 과정에서 피드백이 되었는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현재 계룡산 교차로는 긴급 보수 후 시개통되었습니다. 향후 균열 사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이곳 주민들에 의하면 국도 14호선 도로공사 이후 지속적으로 토사 유출, 슬라이딩, 토지의 갈라짐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거제시에서는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거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 개통되어 국도 14호선으로 지정된 이른, 아주, 항동, 장평 구간은 시민들의 일상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도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균열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할 수 없습니다. 인근 사유지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는 사등면 사공리 산 103-34번지 일원에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 중입니다. 계획 면적은 13,600제곱미터로 트레일러나 덤프트럭 같은 대형 화물차 7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추정 사업비는 총 37억 원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시시 설계를 걸쳐 2021년 2월 착공해 그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처 타곡마을 주민들이 반대 대책위를 꾸리는 등 민원 소지가 있고 대형 화물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민원 처리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현재까지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거제시에서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등 대형 차량 공용 차고지는 시민들의 편의와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인근 마을 주민들의 우려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민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는 올해 1조 원 예산 시대를 열면서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상 집행이 많아졌습니다. 거제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예상액은 약 6,245억 원 정도이며 이 예산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집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상반기에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 달성에 관한 방침을 내렸고 거제시는 59.44% 집행으로 경상남도 상반기 추진 실적에서 본의 3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5월 말 기준 목표액 대비 67.27% 수준인 2,512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6월 말에는 전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액에 가까운 3,712억 원까지 집행되었습니다. 한 달 사이 1,200억 정도 가량이 집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들의 사업비 지출 현황을 보면 5월까지 영원이었다가 6월부터 갑자기 집행된 내역들이 나타납니다. 적게는 여차항 방파제 재복구 사업 시설 부대비 2만 원, 많게는 도시재생 주일 사업비 78억 원 등 갑작스레 한 달새 집행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액이 32%가량이 한꺼번에 집행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관광국소 간 산림녹지과, 안전도시국소 간 안전총괄과가 상반기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국은 상반기 신속집행 48.3%를 달성했지만 산림녹지과는 30.2%를 달성했습니다. 후진 사업으로는 공원 및 녹지관리 5.8%, 산림공원 조성사업 0%, 주회숲 조성사업 0%입니다. 안전도시국은 55.7%를 달성했지만 안전총괄과는 36.4%, 도시재생과는 52%를 달성했습니다. 후진 사업으로는 안전총괄과의 일막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정비 20%, 해전지구 지세포 우류저류시설 설치 사업 30.5%입니다. 또한 도시재생과의 지역소득 증대 산과 달이 떠있는 체험의 섬 한달도 사업이 1.4%로 사업 진행과 집행이 매우 부진합니다. 각 부서별 사업 부진 사유 및 예상 집행 문제점과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는 2020년 1조 원 예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25만 거제 시민을 위해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집행되길 바라며 이제 2021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왔습니다. 2021년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이 편성되길 바랍니다. 이상 지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강병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강병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국도 14호선 도로 균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14호선은 남부면에서 포항시 남구까지 총 연장 315.9km로 우리시는 남부면 벽우 상거리를 기점으로 동부면과 이룸면 소동에서 장평 구간 국도 우회도로를 거쳐 흰거제대교까지 57.4km입니다. 현재 국도 14호선 관리체계는 이룸면 소동에서 남부면까지는 경상남도로 위임되어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나머지는
진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개통된 상동에서 장평 구간 6.4km는 총 사업비 약 1,200억 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2002년에 착공하여 2014년 준공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사업으로 2011년 일부 공정의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금해 국도 14호선 장평 구간에 대하여 읍지 말뚝 설치 하계소 292m 구간 150공, 포장 구간 그라우팅 306공, 맹한거 설치 42m, 앞성토를 위한 폼마대 설치 55m 260개, 횡단 배수관 교체 8m, 아스팔트 재표장 750제곱미터 등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도로시설물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등을 설치하여 개척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 용역기관의 용역을 통한 원인 분석과 항구 복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타곡리 화물자동차 공용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주차장 진출입로 입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진입도로 기하구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 전문기관에 제시한 차로폭 확장, 주차장 진입과 마을 진출 차로 신설, 주차장 진입 전용 대기차로 확보 등의 교통환경 개선안으로 주민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농업용 소류지 오염 우려 해소를 위해 뒷점 오염원 저감시설 등 소류지 오염 방지 시설 설치하여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 개선과 함께 시설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타곡 사업용 차량 공연 주차장은 대형 차량 50대, 소형 차량 22대 등 총 72대 주차 규모로 2019년 4월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지난 2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결정하였고 3월 편입토지 협의 취득을 완료하여 6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21년 12월 주차장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화물연대 관계자와 두 차례 현장 답사를 한 결과 시솔길 통로박스와 연결구간 협소로 원활한 진출입과 주민 불편이 우려되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등 장평 구간 국도건설 실시설계 용역 반영을 지속적으로 협의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와 노선업 침체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부진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보고회를 통해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신속 집행 대상 사업의 56%가 설계와 보상, 주민 협의 등의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 대단위 투자 사업으로 사전 절차 해소 후 본격적인 집행이 진행됨에 따라 6월에 집행이 집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사업 부진 사유, 예정 집행 문제점과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부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과 녹지관리 사업은 예산 대부분이 도시공원 일몰제 토지보상비로 미해비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 조성 사업은 국방부와의 사전 협의 지연, 결렬이 주요 원인으로 빠른 시일 내 사업 대상지를 재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현재 산림청에서 추진 중에 있는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중복되는 사업구역 재조정 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덜막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정비 사업은 장기 계속 사업으로 현재 공사와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난해 전체 국비의 일괄 교부가 이루어져 빠른 준공을 위해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세포 해진지구 우수조리시설 설치 사업은 오랜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인한 행정안전부의 사전 설계 검토와 손실보상 협의 지연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협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금년 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정과 산과 달이 떠있는 체험의 섬 한달도 사업은 주민 협의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진행한 행정안전부와의 변경 승인 협의가 완료되어 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빠르게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설계와 보상 등의 각종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상반기 집행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 용역과 토지 보상은 본 사업 추진 전년도 추경시 편성하고 다연도 사업의 경우 장기 계속 계약 활용과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에 중점을 둔 추경 편성으로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견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예, 오전에 성실한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국도 14호선 문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경기가 지금 좀 떨어지고 나서 차가 막힌 적이 많이 없었는데 8월 15일 날 정말 극심한 교통정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국도 14호선이 우리 거제시에 얼마나 중요한 도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고현에서 장평으로 갈 때 30분이 걸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고현에서 이렇게 아주동 쪽으로 간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1시간 넘게 걸렸다는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급복구를 하게 됐는데 지금 응급복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올 여름 장마가 상당히 길었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 문제가 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해서 국도관리 진주국도 유지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8월 13일부터 8월 28일까지 약 16일간 국도를 차단하게 됐습니다. 한쪽 방향을 차단하고 한 방향은 통행을 시켰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관광 처리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교통 체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에서도 조기에 좀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독려를 했고 지함도 직접 나가셔가지고 확인도 하고 그다음 일하는 모습도 독려를 하고 했습니다만 시간은 조금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횡단 우수 맨홀이 우수 이 흉관으로 된 우수 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로 좀 우리가 사전에 인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전부터 좀 이탈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통해서 물이 상당히 많이 지중으로 흘러들었을 걸로 예측이 되고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그 부분을 굴착을 해서 흉관을 다시 연결을 하고 그다음 아래쪽에 흉감 때문에 물이 흘러들다 보니까 배수로 쪽이 많이 좀 중간 부분이 침하가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물을 한쪽 방향으로 보내지를 못하고 넘쳐 가지고 아래쪽으로 또 물이 흘러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흉관 부분은 새로 교체를 해서 설치를 하고 아랫부분은 이제 관을 설치를 해서 배수가 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다음
그 흙이 밀림에 대해서 좀 그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그 타일을 집어넣고 빔을 집어넣고 거기에 그 콘크리트를 주입해서 그 말뚝을 박아서 그 토량이 밀림을 방지하는 그런 그 복구를 응급적인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 그 두 번째 부분에 그 도로면에 균열이 갔던 부분은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그 시멘트 그 몰타르를 주입을 해서 그라우팅을 완료를 하고 그 1차적으로 그 통행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도시계획도로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그 많이 밀리고 그다음 그 옹벽 부분이 넘어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명안거를 설치해서 좀 물이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그 하중을 많이 그 유발하는 토사를 일부 걷어내고 또 그 옹벽이나 이런 부분이 넘어질 전도될 것을 그 대비해서 거기에 마대에 그 흙이라든지 이런 걸 담아 가지고 거기에 그 설치를 해서 일단 그렇게 뭐 크게 그 비가 많이 오지만 않는다면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그 차량 통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량 통행을 시켜가지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국도관리청에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영구적으로 안정적으로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 지금 항구 복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쪽에 그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인지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 대책을 수립하려고 지속적으로 그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그 부분의 문제가 아마 위에 부분에 그 배수 처리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같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부산 국도관리청에 그 공문을 수차례 보내서 그 진주 그 국도사무소하고 그쪽까지 같이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진으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1-5 한번 띄워주세요. 1-5입니다. 지금 피해 사항이 난 것이 1-5하고 1-6 띄워주십시오. 피해 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서 실제로 달릴 때 차가 미끄러집니다. 균열이 일어나면 차가 미끄러져서 방금 제가 모 기자님한테 들었는데 1차선에서 2차선까지 차가 이렇게 갈라짐에 인해서 많이 밀린다. 근데 이 현상이 지금 이번 비로 인해서 장마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 실제적으로 언제부터라고 그 단정은 못하지만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게 그 진행되어 왔던 거는 확실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 확인을 했을 때 그 비가 오고 문제가 조금 발생했을 때 그 밑에 그 도로를 횡단하는 그 배수관을 확인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이탈이 돼 가지고 물이 밖으로 흐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게 상당히 그 오랜 기간 그렇게 있은 걸로 보여지는 상태였습니다. 1-15하고 16 이렇게 한번 16, 18 이렇게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이장님하고 그때 이장단에서 한번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가면서 보수된 사항들을 봤는데 이렇게 임시 복구를 했는데 과연 이 복구가 똑같은 원인이라면 견뎌내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 현재의 이 복구한 상태를 가지고 뭐 상당한 오랜 기간 그게 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올해 어느 정도 그게 되면은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항구 복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영원히 안전하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관리 체계가 어떻게 보면 진주국토 관리사무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 저희는 계속해서 건의를 해야 되고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답변서에 보면 2011년도 일부 공종에 제기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 공종에서. 문제가 어떤 문제를 말씀하는 겁니까?
그게 그 언론에서 그 났던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예. 당시에 이제 배수 관련해서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 공사를 하면서도 조금 그 물 처리라든지 이런 게 완벽하지 못해 가지고 이 부분이 그 조금 그 뭐랄까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좀 공기가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있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SK건설이 주관해가지고 5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2003년 8월에 착공했다가 2007년도 원래 준공 계획이었다가 예산 확보가 어렵고 하도 그 부도가 나면서 2015년 3월에야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이게 지금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민주국토관리청에서는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해에서 이제 도로 곳곳에 지반 치마로 아스팔트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2011년 당시에 이회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다음에 도로 보조 기층에 층다짐을 하지 않았고 규격에 맞는 사석보다 큰 대석을 다량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시에서는 민주국토관리청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거는 그런 게 정확하게 어떤 그걸 요구한 걸로는 그 공문을 보낸 걸로는 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거제시는 청에다가 전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사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그 문제 제기를 그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이제 공식적으로 문서로 안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게 그때도 그 비가 오는 그런 게 있었고 해가지고 그 공사 현장의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이런 걸 수정해 주라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만 했고 공식적인 문서는 없었고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공식적인 문서를 안 했죠? 그던 부실공사의 증오가 분명히 있었고 잘못된 지금 하고 있는 시행에 대해서 이걸 결국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제 시민들이 사용합니다. 그에 대해서 거제시는 일정 부분 더 위에 상위 기관인 민주국토관리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공문을 보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좀 그 이제 사업 시행청이 그 진주국도 유지사무소 그 관리사무소가 하다 보니까 또 그 국도 자체가 그 국가 도로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그 깊이 있게 관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거를 방치하게 되니까 작년 6월 달에 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쪽 첫 번째 그 사진에 있었던 그 부분은 보수를 또 한번 그러니까 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일어난 일이 결국 올해도 일어났고 올해는 이제 대형 사고로 이어질 만큼 많은 균열이 일어났고 슬라이딩도 일어났습니다. 밑에 토지들도 보면 구멍이 파일 정도로 이렇게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 응급복구 몇 차례 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 횟수라 그러면은 그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 한 걸로 제가 알고 지금 한 3차례 정도 지금 됐어요. 이제 저희 시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국토청에서 이제 계속 민원 이 밑에 지주들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계속 응급복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부시장님이 제일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바라볼 때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용역을 줘서 정확한 원인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부시장님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그 저 부분에 그 배수 처리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물들이 그 토양 속에 갇힘을 해가 그게 그 미는 힘으로 압력으로 작용을 해서 그게 땅 밀림과 그다음 그 청의 그 불균 등 그 심화라든지 그다음 밀림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국토청에 얘기는 하셨죠. 공문도 몇 차례 보낸 걸로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답변은 어떻습니까? 답변은 그 이제 그 자기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구 복구를 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수립할 건데 가능하면은 그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우리 시 그 관리청이 우리 시 힘으로
우리 시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쪽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어떻게 보면 추가 책임을 회피하는 거네요. 이제 정확하게 그게 자기들은 아직 그게 결론이 난 게 아니다는 그런 걸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걸 또 우리가 용역을 좋은 그 전문가들의 의견하고 그다음 그 지금까지 개척을 했던 자료 이런 걸 가지고 다 그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 보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진주국도청이나 국도관리사무소나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할 때 당시부터 많은 문제 제기가 이어왔고 그래서 거제시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물 현상 때문에 이렇게 뭐 원인을 거의 추정하고 있지만 제기를 해왔는데도 묵묵답이에요. 임금 땜빵만 계속 치고 있습니다. 그 원인 분석을 제대로 안 하고 있죠. 지금 벌써 그게 몇 해가 흘러왔습니다. 개통되고 나서. 이번에는 완전히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뭐 도시계획도로라서 거제시에서 알아서 책임져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도로를 보수하려면 요 일정 부분만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장평 교차로에서부터 시작해서 계룡 교차로부터 상동까지는 어느 정도 안전 점검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청에다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체적으로 지금 그 작년에 또 아양 그 지하 차도에도 그런 문제가 생겼듯이 그 언제든지 이게 그 비가 오면은 그 토양이라는 게 물을 얼마나 머금을지 모르지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계속적으로 이 비가 오물해가지고 흙이 씻겨 나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쪽 그 양평 쪽에 그 그라우팅을 해가지고 했던 부분도 지금 그 상태가 마무리가 아니고 거기에 다시 그 뭐 앙카를 박는다지 해서 거기에 그 안정화 조치를 추가로 할 것이고 그다음 저쪽 그 장평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좀 하부라든지 상부라든지 그 도로 양측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까지 전체적으로 좀 조사가 돼서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진주국도 그 관리사무소하고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지금 공고 앞에 통학로입니다. 통학로가 길입니다. 이 보도입니다. 보도인데 흙이 토사가 계속 밀려왔어요. 이거는 태풍 이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흙이 쓸려와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흙이 남아요. 26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그리고 치마가 아직 뭐 응급으로 땜빵만 했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갈라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27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마대로 쌓아놨지 않습니까? 이게 옹벽이 자꾸 밀리니까 마대로 쌓아놨는데 정말 이게 위험한 게 흙이 어느 정도 지금 압력이 어느 정도 내려온지 모릅니다. 비는 계속 많이 온 상태고 태풍도 온 상태고 흙이 계속 쓸려 내려오고 있어. 이거를 지금 통행은 하고 있지만 빨리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많이 더 심각하게 부시장님이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거를 지금 오늘 행안부에서 왔다고 오전에 들었습니다. 뭐 다른 자료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서 보고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 행안부에서 이번에 이제 그 태풍이 그 9호 10호가 왔으니까 거기 피해 난 걸 우리가 그 조사를 해가 입력을 하면은 국비 지원 대상이 될 것인지 그걸 그 피해 그게 맞는지 우리가 조사를 해가 넣은 게 그걸 확인하러 온 건데 우리가 이제 이 계룡산 교차로 쪽도 이번 태풍에 피해가 났다 해가지고 좀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좀 그 자료를 그 준비를 해서 지금 그 왔던 그 분들을 그 설득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지금 저는 볼 때 이 교차로 공사가 물론 이 지금 교차로가 있음으로 해서 보현 장평에 계신 분들이 아주로 넘어갈 때 엄청나게 편리합니다. 교차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교차로가 원인을 지금 뭐 지하에 있는 물 때문에 그걸 못 잡게 된다면 나중에 인명사고가 더 큰 인명사고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에서는 인지하고 검토해서
국토청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또 인근 그 주민들과 같이 민원을 제기해 이 도로가 나중에 무너진다면 저희 정말 또 교통 혼잡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8월 15일 날 당시에 교통 혼잡이 일어나서 관광객들도 엄청 많고 시민들도 불편을 많이 줬는데 그에 대해서 사실 시나 진주국토관리청에서는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교통 통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진주 국토관리사무소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통제를 하기로 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홍보를 하고 그다음 여기 근무자를 세워서 출입을 금지시키고 교통 안내를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런 홍보라든지 또 말미에 뭐 이런 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부산 진주국도요주 관리사무소에서는 실제적인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입도 번 건 없었습니다. 관광도시 거제를 표방하면서 이렇게 교통이 혼잡한 뭐 이런 데가 관광지냐고 생각하는 민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주국토관리청에서는 입장 표명 하나도 없었어요. 원인은 공사 당시에 문제가 될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지 못했고, 그다음에 공사 자체가 부실했고, 그다음에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시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해 차원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도 더 강력하게 다른 또 중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시암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또 의회에 있었던 오늘 시정 질문 사항하고 같이 해서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부시장님께서 한 번 더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주차장을 상동에서 이제 사곡으로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여기 처음에 상동에 화물 차고지 그걸 지정할 적에는 처음에 우리 계획을 수립할 적에 다시 1번. 아마 우리 지금 행정타운을 하고 있듯이 그곳에도 아마 토사라든지 골재를 채취를 해서 그걸 비용을 일부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 사업을 싸게 좀 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뭐랄까 그 시기에 우리 거제시가 경기가 상당히 좋았으니까 그 비용으로 화물차고지를 만들므로 해가지고 우리 시가 더 경제적으로 화물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한 것 같은데 그 위에 이제 지속적으로 여기 이제 화물 차주분들께서 차고지는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 위에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걸 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크고 이제 그 비용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위치를 저쪽 사곡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사곡으로 이전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쪽으로 가게 된 게 이제 좀 부지 보상 협의라든지 그다음 사업 기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좀 빨리 화물 차주분들이 요구하는 걸 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옮기게 됐습니다. 부지가 많이 쌌죠. 다른 곳보다. 저는 예. 부지가 제일 메리트가 있어서 글로 이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에 운행되고 있는 특수 차량하고 화물 자동차가 대략 몇 대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시의 적재량이 5톤 이상 되는 총 10톤 이상 차량이 보면은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게 약 141대 등록대가 있습니다.
유동되는 차량은 예? 유동되는 차량, 이동하는 차량. 예, 그러니까 우리 시에 등록은 안 돼 있지만 타 시에 일일 한 등록돼 있어요. 150에서 160대 정도 그 일일 그 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물동량이 많이 없습니다. 예전에 정말 화랑기 13년도, 14년도 이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새벽에 그 큰 화물차들이 국도 옆에 길에다가 새벽에 주차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성 이제 정문이 열리거나 대우 정문이 열릴 때까지 그만큼 차고지에 대한 수요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제 실시한 건데 결국 용역을 줘서 상동에 하려 하던 게 다 무산됐단 말이죠. 문제가 많아가지고 참 그때부터 처음부터 좀 타당하게 검토했다면 그런 용역비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곡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위치도가 그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오르막길입니다. 이게 오르막길입니다. 그리고 2-2번 사진 교감도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쪽 편이 장평 방향이고 왼쪽 편이 통영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이쪽에 설치를 새거지 주유소 밑에 설치를 할 때 지금 삼성 피솔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저 길이 매우 좁습니다.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통로가요. 그거는 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그 앞에 지금 4개 차로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기 가스 경남 에너지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양쪽으로 1개 차로씩 추가 확보하고 가슴 차로 폭도 지금 3m로 되어 있는 걸 3.5m까지 확장을 해서 6개 차로로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아니요,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이제 들어와서 부분의 폭을 넓힌다는 부분은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 이제 국도에서 진입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우회전에서 진입하는 부분 상당히 높낮이도 있을 뿐더러 커브이기 때문에 대형 큰 차량들이 들어갈 시에 매우 위험합니다. 예, 지금 실제로 트럭이 운행할 적에 그쪽에 도로는 없었습니다만 일부 불법으로 해서 저쪽으로 출구 쪽으로 진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을 이쪽에 장평 쪽으로 옮겨서 완전히 새로운 차로를 하나 개설을 하게 되면은 저쪽 불법으로 들어가는 차들도 막을 수가 있고 이쪽 새로운 요 진입 쪽으로 정상적으로 출입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지장님하고 지금 제가 좀 의사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글씨를 보시면 화물차 대기차로 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에 제가 위험하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이 지금 아마 차고지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제 크로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아니 발생할 크로스가 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높낮이가 있고 예, 예. 통로가 좁기 때문에 물건을 실은 화물차들이 되게 이 커브를 돌 때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커브를 돌 때 속력을 최대한 낮춰야 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가 있을 시에는 이탈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요 국도에서 진입하는 쪽 예, 말합니까? 맞습니다. 예,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저쪽 이제 통로 박스를 지나서 오는 차량하고 교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 부분에 지금 거리를 쟀을 때 대형 차량이 세대 정도는 대기를 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차량이 우회전을 해서 바로 진입을 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 경보가 울려서 통로 박스를 지나서 오는 그 차량이 대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보 장치를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다른 국장님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반대편으로 통영에서 장평으로 올 때 이제 통로 박스를 이제 더 확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실제로 대우로 가는 차량 같은 경우는 끝차선에서 1차선으로 이동을 해야지 국도 14호선을 탑니다. 이제 고바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물건을 실은 차량들이 진입을 하려면 교통 혼잡이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개선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상태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쪽에 이제 뒤쪽이 그 9m 정도 되는데 그 한 5m 정도 더 추가 그 뒤로 밀어서 좀 그 회전이 원활하게 해주고 그다음 이쪽에서 그 밑에 그 박스를 지나와 가지고 그 이제 국도를 타기 위해서 들어오는 차하고 기존의 그 국도를 타고 오는 차량이 그 좀 그 위험할 수 그 뭐가 항상 그 뭐랄까 같이 교차를 해야 되는 그렇죠.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그 진입하는 차량 쪽 그 차도 쪽에 조금 더 그 테이프를 좀 길게 빼야 될 그런 그 장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충분히 제가 의견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사고 그 밑에 모래실 마을 주민들하고 민원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분은 뭐 답변서에서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민원 부분들을요. 해결했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들을 다 해결하셨어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기 이제 진입하는 차량하고 그게 위험하다. 그래서 대기 차로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 또 그 차량이 한 번씩 그 저쪽으로 들어감을 해가지고 역주행을 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차로를 네모로 해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 차로가 완전히 그쪽 부분은 가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또 저쪽에 마을에서 나오는 차량이 바로 이쪽으로 그 국도 쪽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그쪽에 한 차선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저쪽 차량이 이쪽 저기 본선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교차하지 않고 원만하게 그쪽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구간이 확보가 됩니다. 일단 한 차석씩 더 확장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 민원은 좀 많이 해소되고 항상 좀 아무래도 큰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안전에 좀 유의하면서 시설물들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지금 그特운에서 운행하고 있는 그쪽 차고지까지 이쪽으로 좀 옮길 수 있도록 그 마을에서 요청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 그 주차 차량도 이쪽으로 옮겨오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마다 하는 거죠. 상반기 신속 집행 실적에 관해서는요. 예, 요즘 요 근래에는 거의 다 매년 같이 했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좀 뭐라 할까 정말 어렵다 보니까 각 지방에서 좀 신속 집행을 통해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는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3등을 했죠. 예, 경남도 시부에서 3등이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요. 60%는 달성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뭐 정부에서 원하는 만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전 공무원이 좀 힘을 합쳐가지고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해가지고 이런 성과라도 이루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질문에 보시면 5월 달에 보다는 6월 달에 갑작스럽게 집행된 내역이 많다고 하셨는데 답변서에는 한 줄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 5월 말에서 6월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많은 한 달 사이에 실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모든 또 평가라든지 이런 중앙정부의 예산 반영이라는 것이 뭐 우리 시를 평가하는 기준이 또 분기별로 있고 그다음 6월 말 상반기 기준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많이 이루어졌고 또 모든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게 1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올해는 좀 마침 5월이나 4월쯤에 끝나면서 이제 발주되고 하면 이제 성금이나 이런 걸 나가게 된 게 좀 6월 달에 좀 몰려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선경제과의 신재생 융복합 사업 지원 사업도 있고 그게 14억 정도가 나왔었고요. 그다음 해양항만과의 해양근인길도 한 14억 정도. 그다음 사회복지과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있었고. 그다음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교육비 보조금, 도시생활환경 개선 사업,
국지도 58호선 특히 여기에 그 보상비가 한 105억 정도 이 시기에 좀 나갔습니다. 신속 집행을 상반기에 이렇게 60% 신속 집행을 하라는 취지가 뭘까요? 지금 우리 정부나 어디서나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게 경제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라는 게 조금 신경을 안 쓰면은 하반기로 몰려가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좀 돈이 풀림을 해가지고 그 시중에 균등하게 좀 예산이 풀리면서 이게 돈이 돌아야 1년 동안에 그 경제가 좀 뭐랄까 균등하게 좀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한순간에 몰려가 감으로 해가지고 또 그게 좀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또 이월되는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걸 방지해서 지역 경제라든지 이런 걸 좀 살리자는 뜻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예산을 한 해씩 짜지 않습니까? 짜게 된다 하면 거의 하반기에 다 예산 집행이 몰려서 어려운 시기에 상반기에 60% 집행을 달성해서 지역 경기에 온기를 좀 불어넣기 위해서 상반기 조기 집행이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거의 다 저희는 6월 달에 엄청난 돈을 집행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부시장님 보관이 좀 있습니까? 예, 올해도 그걸 좀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만, 추경에 내년 초에 발주해가지고 좀 끝낼 수 있는 거, 그렇게 크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추경에 설계를 좀 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담으려고 하고 있고 또 일부를 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하고, 그게, 용역이 끝나면 내년 초부터 바로 공사에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선거금이라든지 뭐 공사비를 대금을 지급하면은 좀 고르게 1년 동안 예산이 집행이 될 것 같고요. 또 공사 규모가 커서 설계가 뭐 보통 보면은 1년씩 걸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본 예산에 담아서 연초에 바로 좀 설계에 들어가면은 연말에 끝나면 그 다음에 바로 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뭐랄까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집행에 관련해서는 6월 달이 아니라 좀 더 빠른 시간에 집행해 달라는 아마 보관이 행안부나 경상남도에 보관이 있어서 이렇게 공문이 내려온 것 같고 저는 지금 올해 예산서를 이제 추경 예산서를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눈에 안 띄던 용역에 관련된 예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3월 달이나 4월 달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년 같으면 1월 달에 당초 예산에 용역을 발주를 했을 건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추경 때 용역을 발주해서 내내 좀 조기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좀 타당성 조사가 진짜 할 때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 내년에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진짜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검토를 각 사업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계획에서는 담당자는 그거를 취합할 때 무조건 사업부서에서 올린다고 해서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당초 예산 짤 때 이 사업이 과연 실행이 가능하고 그래서 뭐 추경 때 용역을 발주를 하겠지만 실행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검증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서에 나타냈던 몇 군데 이제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 그다음에 관광국에 이렇게 안전총괄 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광국하고 좀 심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59.44%로 정말 잘 달성은 했습니다. 불과 0.56% 차이로 60% 신속 집행에는 달성 못했는데 이런 과들이 정말 사업 짤 때 집행 가능한 사업을 예견하고 짰다면 60% 달성해서 경남도에서 1등 했을 겁니다. 뭐 추가로 더 특급이나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합니다만 일부 부서에서 이제 협의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사전 협의가 좀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 외부 뭐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 협의해야 될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뭐 그냥 사전 협의 없이 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협의를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쪽으로 많이 조금 그 뭐 대비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그게 합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 협의가 눈에 뻔히 보이 이게 국방부 소유고 그다음에 뭐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토지를 수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사전 협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당초 예산에 사업비 받기가 급급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넣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지금까지 이제 그 정부에서도 그 신속 집행을 하라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뭐 그 다른 예산 쪽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그 세밀하게 그 챙기고 또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곧 당초 예산 편성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 편성 시기에 올 때 제가 이번 시정지를 통해서 정말 내년 당초 예산에는 사실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좀 놓여 있습니다. 거제시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재난지원금도 나가야 될 부분 나가야 되고 또 사업을 하면서 정말 이 사업이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러니까 상반기에 꼭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 좀 위주로 짰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 하반기에 추경해 놓고 2022년도 상반기에 잡으면 되는 겁니다. 협의를 다 거쳐서요. 그렇게 좀 사업이 정말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좀 예산 편성이 좀 더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도로가 녹지가에서 보상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전담팀을 좀 구성해서 보상 협의에 관해서는 좀 일관성 있게 좀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아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그 뭐 지금까지 계속 고심하는 부분인데 그게 보상이라는 게 조금 어려움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2021년도 이제 당초 예산 편성하면 내년에는 꼭 상반기 목표 신속 집행 60% 목표 달성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주시장 감사합니다. 예, 부장 들어가서 좋겠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또 의료진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정말 묵묵히 노력해 주시는 분 다시 한번 이 자리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시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간단히 몇 개 물어봤으면 싶은데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위에 응급 복구는 다 끝났죠? 예, 그 끝났죠. 비용은 진주국토 사무소에서 예, 국도 부분은 거기서 다 했고 우리가 한 부분은 우리가 일부 부담을 시도 했습니다. 부분 우리가 네. 했고 제가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게 기존의 자연의 상태에 있던 땅들이 어떤 다른 행위자에 의한 개발 행위가 되었던 행질이 변경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떤 뭐 자연재해 같은 느낌도 있지만 어떤 그 조금 전에 좀 땅이 갈라지고 침하가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셨다.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이런 걸 그 뭐 누구라고 그 기본적으로는 일차적으로 그 이 사업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했던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윗부분에 이제 뭐 자연재난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뭐 지진이나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국가나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여기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답변 내용 중에 보니까 지금 이 내용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뭐 전문 용역 기관에다가 용역 원인 분석을 하고 있다.
원인 분석이 되어야지만 책임 추궁에 대한 문제가 같이 따라갈 것 아닙니까? 혹시 부장님은 뭐 여기 그때 안 계셔서 기억을 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만 97년도에 고연 공고가 개교를 합니다. 2014년도 비가 그때 조금 많이 온 정도, 뭐 태풍 정도는 아니고 조금 많이 왔는데 기숙사 옆에 있는 농장이 1m 전부 치마를 입혔습니다. 땅이 홍창 꺼져내려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는 안방까지 크락댕이가 들어가는 게 1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경남 교육청에서 다 부담을 냈습니다. 역으로 이 문제를 이 원인 분석이라든지 이 문제점을 제대로 답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15년도입니까? 운동장 위에 있는 체육관 위에 있는 비탈면 그거 우리 복구한다고 12억 들어가서 아무 원인도 모르고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어떤 연유 때문에 이런 생기진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하는 원인 분석하는 그 용역 단체를 그걸 지금 어디 인주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주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혹시 그 일을 책임져야 될 부서에서 그걸 용역하는 것도 난 앞뒤가 안 맞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가지부터 염려시부터 제가 물어봤던 거고 우리 시에서 그 용역을 하면 그 결과는 언제나 나옵니까? 저기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는 자료를 좀 모으고 있는 상태예요. 부산 진주국도 사무소에서도 자기들끼리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복구를 할 건지 그 용역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시설공단에 해가지고 임시적으로 어떻게 복구를 했으면 좋을지 그 방안을 낸 거고요. 그걸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복구 방안이 나오면은 그걸 보고 우리도 이 자료를 가지고 요구할 거는 요구를 하고 우리가 그 빠진 부분은 어떻게 또 복구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우리가 할 겁니다. 아마 우리 강의님이 이 시정지를 준비하는 과정에 그 두 분의 민원도 좀 들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 개발행위 받아난 집안하고 농지의 자리가 땅이 침하되져 가지고 이 피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한 소재는 명확히 되는 그런 분석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이인태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오경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노력하시는 변강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과 직평 경론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거제시는 그동안 양대 조선 산업에 너무 의존한 결과 조선이 어려워지던 와중에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가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며칠 멈추었지만 긴장의 끈을 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제9호, 제10호 태풍 내습과 코로나19의 여파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존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협력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 수립과 시책을 거제시를 비롯한 거제해양관광개발사와 시의회가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에 의하면 우리 거제시의 2019년 음식물류 폐기물이 건조 음식물 기준 1일 8톤, 연간 3,000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2019년 1월 23일부터 3년간 옥토 유기질에 위탁 계약된 상태이며 3년 이후에는 음식물 처리 업체가 더 이상 위탁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장자마을과 합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조 음식물 위탁 처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건조 음식물 처리에 대한 비상 상황이 언제라도 발생될 수 있으며 장자마을을 비롯한 주변 마을의 악취 민원이 재발할 우려가 있어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 사료와 설비 추진을 2021년 하반기에 완료한다는 계획이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제시는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장자마을 민원과 음식물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거제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인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사업소장 옥주원입니다. 이인태 의원님의 장자마을 민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료와 설비를 2021년 하반기 완공 목표로 추진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하반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의 판로가 막히고 전국적으로 사료 제품이 적재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도 사료화 설치를 지양하여 사료화 설치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도 사료화 설비 추진을 중단하고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하는 동해등해를 활용한 친환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 자료를 수집,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환경부에서 종전과 같이 건조 음식물을 소각하는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장좌마을을 비롯한 주변 마을 주민이 악취로 인해 불편한 일이 없도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인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수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어느 분을 하시랍니까? 네, 소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사업소장 옥주원입니다.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19년 올해 초 장장마을 음식물류 생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허대영 전 장수난 과장을 비롯한 담당 부서 공무원들과 이영춘 관광개발공사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시와 관광개발공사가 협업을 통한 적극 행정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민원 해결은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할 주어진 책무이긴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 장자마을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특히 변강룡 시장님께서 장자마을 어르신들께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적극적인 해결도 해주셨습니다. 변강룡 시장님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대신 전하겠습니다. 소장님, 예전에 장자 주민들이 민원을 처음 수차례 제기했을 때 초기에 제대로 심각하게 주민들 입장에서 대응을 못하고 놓치다 보니까 좀 사건이 조금 민원 사건이 좀 불거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민원 대응은 정말 적극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개선이 많이 됐다는 소리를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소장님께서는 발령받아 오신 지 얼마 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질문을 드렸는데 다소 조금 불편하든지 유감이 될 수도 있는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답변 내용을 보면은 명확한 사업의 계획이 없고 구체적인 명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전부 검토하겠다는 답변 내용들 뿐인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서에도 제시된 바와 같이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설비 계획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용역도 했고 환경부와 작년에 협의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작년 하반기에 이제 돼지 열병이 생기면서 이후에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료화 시설이 기존 전국에 우리의 공공시설 115개 중에 사료화 시설 19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이 사료화된 그 사료를 외부에 반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형편이 지금 됐고 더군다나 정부에서 작년 7월 15일 이후로 습식 사료화 그러니까 남은 사료를 동물에게 주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농가들도 이 사료를 끓이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사료화에 대한 검토 자체를 전면적으로 요즘에는 좀 제한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료화를 추진하던 입장에서는 이 길이 좀 막힌 셈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비화 지금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나라에서 재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입니다.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가스 등으로 활용하는 건데 세 가지를 모두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료화가 좀 어렵다는 판단 하에 퇴비화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퇴비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퇴비화 시설은 옥토 유기질과 마찬가지로 밀폐된 공간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데 돈도 한 40억 원 들면서도 또 다른 민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있었고 바이오가스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한 돈이 상당히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폐기물 배출 용량이 어느 정도 돼야 수지가 맞는 구조입니다. 약 사업비가 200억 원 정도 이상 드는 걸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사업비를 들어서 할 정도는 좀 어렵지 않느냐 판단해서 그렇다면 좀 친환경적인 또 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끝에 아까 답변서에처럼 동해등해를 활용한 이건 역시 이제 사료화의 일종이긴 합니다만 직접 사료화가 아니고 동해등해를 사료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 초에 사료화 사업을 하겠다고 환경사업소 자연순환과에서 시의회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치를 사업을 추진해보겠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동물에게 먹이는 사료 부분이 조금 검증도 안 되고 문제가 있다고 한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도 했습니다. 예. 했는데 그것도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올해 국비 신청을 했는데 우리를 포함해서 전국에 6개 신청을 했습니다만 모두 신청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사람이 하는 업무다 보니까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 주의 여건상 돌발 사항도 발생하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일단 다방면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시도를 해주신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우리 동해 등해를 활용한 사업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어디에서 가능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동해 등해는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와 저희가 이제 몇 번의 선진 견학과 또 시설 견학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거에 일단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괜찮은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해등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등해는 이제 아메리카 동해등해라고 정식 명칭이 되어 있는데 파리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 파리인데 성충이 되어서 먹이 활동을 하지 않고 또 먹고 나서 다시 내뱉지 않기 때문에 환경 친화곤충, 근데 요즘 말하는 이제 환경 정화곤충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해등해를 사육을 해서 동해등해를
음식물 쓰레기에 같이 이렇게 투입을 하면 동해등해가 그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그다음에 동해등해는 이제 번데기가 되어서 그 번데기를 동물 사료, 양식장 어분, 그다음에 낚시 미끼 이런 걸로 활용하고 또 나머지 남는 분변 토는 퇴비로 활용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업체도 몇 군데 찾아가 보고 했습니다만 실제 이게 우리가 연간 그 매일 우리가 처리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는 게 75톤. 그 중에서 수분을 다 제거하고 나면 8톤이라는 게 남는데 오염물이 그 8톤을 하게 되는데 이 정도의 양을 처리하는 게 전국에 지금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실용화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현재 제주도에서 30톤 규모의 처리 시설을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견학을 해보고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을 좀 적용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환경부 그린 뉴딜 사업에도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좀 꼭지로 만들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방금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우려가 있는 부분은 그 관광개발공사와 시행정이 함께 협의를 통해서 적극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장님 환경부에서 종전과 같이 건조 음식물을 소각하는 방안을 법적 검토를 마련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소각 사업도 우리 그 부서에는 그 가닥을 잡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소각은 현재로서는 그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각은 현재는 되지 않고 재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환경부에서 인천 송도지구 청라지구에 소각을 하는 데 대해서 시험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소각을 하고 나서 소각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것이 과연 환경에 얼마큼 위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했고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기존 우리나라의 사료화가 41%입니다. 그런데 사료화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도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고 고심하고 있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이 장자 그 음식물 민원이 한 1년 거의 다 지나가고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대안이 지금 시급히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방법으로 보면 네. 우리가 84,000원에 톤당 주고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시군의 예를 보니 12만 원에서 13만 원, 14만 원 그 정도 선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이든 실실이 설치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소각을 하게 되면 소각 시설 뭐 검토 예, 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조금 생겨서 얼마나 사업비가 들 것인지 소각 용량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뭐 그런 것도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내용을 동해 등의 뭐 소각 이런 부분을 다방면으로 검토되는 사업들이 계획성이 조금 부족한 상태로 보이긴 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래서 부족한 상태로 사업이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행정은 세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추진된 사업들이 행정력 낭비와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좀 더 단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자 마을에 해무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은 그 고통을 감수하고 인내하시며 살고 계십니다. 민원으로 인해 조용히 잘 사는 마을에 주민 간 분란이 일고 있습니다. 평생을 힘들게 어렵게 살아오신 삶이 고단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노년에 조금 편하게 살아볼까 하는데 소소한 삶, 이것마저도 못 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장자 마을 주민들 간 고소고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사항은 자세하게 모르고 계십니까? 예. 주민들 간 민원으로 이 음식물류, 악취 이런 민원으로 이어져서 주민들 간 험담이 불신으로 이어져 고소고발로까지 번져 마을이 두 갈래 세 갈래로 분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우리 행정에 책임이 없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장자마을 주민들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을의 분란이 우리 시의 책임이 없다고 봐집니까, 소장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뭐 항상 민원이 많이 있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것에 우선해서 주민들의 생활의 안전과 평온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소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시고 예, 조금 더 하실 부분이 있으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장님, 최근에 장자 마을에 또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동물 하장장 건립이라는 동물 하장장 건립허가 반대라는 민원 문제로 주민들께서 얼마 전에 시와 시장님과 저에게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소장님,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 동물 하장장도 있어야 하고 분명히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장자 마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습니다. 장자 마을이. 잠잠한가 싶으면 또 민원이 생기고 민원이 시달리고 또 마음 편히 두 다리 뻗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장자 마을이. 이래서 어디 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장자 마을이 해무시설의 집밭으로 변해가면서 예를 입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주민들입니다. 어르신들,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사실 아픕니다. 음식물, 악취 민원과 같은 제2, 제3의 민원으로 인한 장자 마을 주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마을 주민들 간 갈등이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 내 부모가 우리 어머님들이 사는 마을에 민원으로 인해 힘들어 하신다면 과연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자식들이 있겠습니까? 다 우리 부모님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장자 마을을 지켜주십시오. 장자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인원이나 남은 음식물류 악취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동안에 발생된 민원으로 인한 고통과 스트레스의 치유와 보상 차원에서라도 장자 어르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장자 마을에 보다 나은 최선의 지원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항상 불만을 안고 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 민원도 다양하고 눈높이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행정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능한 옥주 소장님께서 환경사업소장님을 오셨기 때문에 민원 처리를 성원하게 잘 해줄 수 있도록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앞에 발언되는 일이 전기로 가지고 움직이게 돼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뭐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일을 선포합니다.